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커머셜 부동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안드라스 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오셨네요. 뭐 어떤 소식? 아틀란타의 미드타운에 있는 네. 오피스 건물에 대한 융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네. 예, 이게 보통 요즘 오피스 건물 융자 힘든 상황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융자라기보다는 리파이낸스. 결국에는 리파이낸스. 재융자죠. 네. 자,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나? 융자는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리파이낸스인데 금액이 사실상 $59 million. 그 정도면은 좀 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중간 사이즈. 예,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도로 뉴스에 나왔다. 이게 조금 신기할 정도인데. 네. 뭐 다운타운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떤 건물이냐면 8 West라는 네. 미드타운에 있는 건물인데요. 네. 한 8층 정도 되고 전체 스퀘어핏이 193,000 스퀘어핏. 8층짜리에 19만 3천 스퀘어핏이면 아주 큰 빌딩은 아니네요. 예,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다운타운의 상징적인 건물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59 밀리언 정도면 웬만한 투자장들은 건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재융자인데 왜 이것이 나왔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가 왜냐하면 테넌트들이 그만큼 일단 건물이 비계되죠. 비계되기 때문에 이제 뱅크에서 볼 때는 리스크로 보는 거죠. 네. 자, 리스크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많은 분들이 SBA 론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25년의 애모리제이션이면 25년의 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집도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30년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네. 30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컨셉인데 커머셜 론은 조금 틀리죠. 네. 25년 애모리제이션의 5-year term. 네. 이런 식이니까 5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25년으로 쪼갰지만 네. 5년한테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머추리티가 다가오는 거죠. 네. 왜 이런 리스크가 다가오느냐? 머추리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창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을 때에 재융자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머추리티 텀이 다가오니까 이제 긴장되는 거죠. 누가 이것을 한마디로 재융자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인데 오피스 빌딩이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다크한 뉴스만 쏟아지다 보니 네네. 은행에서도 당연히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이번에 파이낸스 하는 회사가 모닝캄 네. 오피스 파이낸스 회사예요. 네. 예, 이번에 좀 합병을 해가지고 네. 500 밀리언 정도의 에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융자인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결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미국 경제 특히나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네.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메이저 뱅크들이 우려한다면 제2, 제3의 그런 융자 회사들이 나올 것이다. 아하. 바로 네.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접하는 뉴스들은 굉장히 암울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빌딩, 오피스 빌딩이 반값으로 동강이 났다, 반동강이 났다, 이런 뉴스 아니면은 지금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랜드로더들이 아예 그냥 재융자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은행들한테, 이 융자를 해준 은행들한테 부담이 가면서 은행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안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네네. 이런 은행에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짐으로써 한마디로 군중 심리였죠. 네. 사실상 뉴욕 다운타운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출장을 갔었어요. 네, 왜냐면 어디 가셨나요? 저희가 시카고를 갔습니다. 네. 예, 제가 시카고. 아시다시피 네.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시카고는 예전에도 자주 갔었던 곳이고 네. 거기 보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은 거의 탑나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니까. 왜냐면 아키텍처로 네. 다 빌딩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네. 이쁜데 네.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미국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네. 한 예로 시어스 타워 아시죠? 네, 시어스 타워. 네. 그게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몇 층이죠? 모르죠. 몇 층인지는. 108층.
아, 108층이었군요. 예, 108층. 네.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윌리스 타워로. 아, 윌리스로. 시어스가 망해서 그런가 봐. 그 예전에 시어스 네. 그 백화점이죠. 백화점이죠. 시어스. 네, 시어스.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뭐 시어스 타워였는데 예, 그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들도 좀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카고에 제가 차일드 케어 제가 네. 한창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키리 아카데미 그것 때문에 매매 건으로 해서 갔다가 왔어요. 그러셨군요. 뭐 캡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서 제가 직접 보고 테넌트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어스 타워, 그러니까 윌리스 타워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윌리스 타워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푸드코트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예, 딱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면 바로 1층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네네. 많은데 미어 터지더라고요. 아, 식당가가 완전히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러면 오피스 빌딩이라고 해도 수요가 충분히. 그래서 제가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누구누구들이냐. 네. 모두들이 관광객들이 아니고 오. 회사원들. 그러니까 오. 다 오피스 빌딩 안에서 있는 회사들. 아직도 재택 꽉꽉 근무하는 차 회사가 있습니다. 많다고 그랬는데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오. 시카고 트래픽도 그렇고 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뉴욕 뭐 다운타운 얘기도 하셨지만 네. 빌 곳은 비죠. 네.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 그래도 꽉꽉 차는 곳은 없어서 못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렌트비는 올라가고 네. 뭐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뉴스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수로 보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뉴욕 빌딩은 지금 건축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예, 건물로. 자꾸 기사 보시면 그거 믿으시면 거기 보면 항상 그 밑에 네. 작은 걸로 이렇게 글씨로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뭐 리얼 에스테이트 졸업한 데 해놓고 제일 밑에 네. 오피스 빌딩에 한해서 나머지 웨어하우스라든지 다른 네. 모든 거는 올라가고 상승하고 자 이런 그래서 기사를 읽으시려면 네. 타이틀만 읽지 마시고 네네. 예 전체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요번에 이제 FOMC 회의가 조만간 열리는데요. 네. 예,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 전망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죠. 올리기가 힘들 것이다. 음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됐죠?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죠. CPI. 자, 몇 퍼센트로 발표가 됐죠? 3.7인가요? 3.7 됐다고 또 난리죠. 난리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은 말이 많습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네. 이맘때에 작년 이맘때. 8.5였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이맘때는 작년 이제 6월 달에 9%대 피크를 쳤었고. 네. 예. 근데 작년에 비하면 지금 뭐 좀 낮은 제가 꾸준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사 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불안해서. 불안해서. 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현재 뭐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스 프라이스가 좀 올랐죠. 네. 저 중동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그런다고 배럴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네.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음흠. 와, 그런데 이번에 또 뉴스를 접했는데 네. 미국 어디입니까? 네바다. 네바다. 그쪽에서 네. 리튬 리튬이 나왔습니까? 세계 최고의 매장량 오. 발견했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야, 이거 완전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회사들 지금 남미 났겠는데? 쪽에 칠레인가요? 네. 뭐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그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여. 그러니까 그래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미국 경제 아니 석유는 못 하얀 석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얀 예. 석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석유 못 파게 하는데 리튬은 캐게 할 건가 보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예. 지금 또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체험하는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연준에서는 분명히 목표가 2%였죠. 네네. 2%까지는 계속 올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쉽게 올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트랜잭션에 가담해 있는데 미국 경제 사실상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비중이 상당하죠. 네. 이제 그런 상당한 가운데 보면
지금 많은 딜들이 깨지고 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융자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융자의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고 있다. 아. 그렇게 보면 지금 프라임 레이시 어떻게 되죠? 8점 몇 프로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지금 8.5 이렇게 8.5. 보면 되죠. 네. 뭐 연준에서 그렇게 더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만큼 미래를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은행들이? 지금 은행도 긴장 상태죠. 네. 자기네들도 지금 그런 어떤 파산된 어떤 뱅크들이 한두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시그니처 뱅크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흐름에 따라서 타이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융자 가이드라인 첫 번째 가이드라인 제가 지금 몸소 느끼는 것이 네. 바로 다운 페이먼트의 상승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SBA에서 하는데 SBA는 뭐 15%, 20% 정도면 그렇죠. 충분하죠.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바로 Commercial Real Estate Transaction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SBA는 Small Business에 국한된 거죠. 네. 그리고 up to 5 million의 융자에 따른 그렇죠. 그죠? 비즈니스가 포함된. 근데 저는 순수하게 프로퍼티에 관련된 그죠? 빌딩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론이어야 됩니다. SBA랑 컨셉 자체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레이트를 따질 때에 8.5의 프라임 레이시면 지금 SBA 같은 경우는 8.5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스프레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뭐 2가 될 수도 있죠. 네, 뭐 그거는 그리고 1이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따라서. 차지를 하는 거니까 네. 프라임 레이시 도매가라고 봤을 때 네. 이제 거기에 맞추는 그러니까 9.5가 좀 일반적이고 잘 나와요, 9.5도. 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어마어마한데 네. 자, 우리 커머셜 리얼 에셋 같은 경우는 그런 거면 어떻게 삽니까? 뭐 렌트가 나와봤자 7%의 캡 레이시인데 그렇네요. 이자가 더 싸.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6.5에서 7% 정도대다. 와. 못 들어보셨죠? 지금 6.5에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네. 리소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가능하냐? 프라임 레이트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많은 네. 미국 뱅크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네. 여기는 바로 5-year treasury rate. 아, 트레저리면 채권. 그렇죠. 네, 채권 지금 인터넷 이자율로. 쳐보십시오. 네, 5-year treasury rate. 네. 지금 현재 제가 나오기 전에 네. 딱 확인한 결과 4.4%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네. 4.4%의 스프레드가 한 3% 정도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7.4죠. 네. 그런데 저는 2.5 스프레드까지도 찾습니다. 오, 네. 은행을. 네. 자, 그렇게 되면 7%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인데 이마저도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죠. 아, 억울한 겁니까, 그게? 예.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5-year treasury도 지금 몇 달 사이에 0.5가 올랐습니다. 아. 자고 일어나니까 0.12가 올라 있더라고요. 와. 그 락의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 커머셜은 좀 틀립니다. 클로징 전까지 어프레이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퍼를 받았을 때는 LOI를 받으면 그 레이스에서 네. 정말 이게 운이 좋으면 트레저리가 내려가 있으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네. 트레저리가 올라가 있으면 그럼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0.몇 %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상당한 차이죠. 사실은 정해진 건데 갑자기 뒤에 바뀌는 거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식은땀 납니다, 한마디로. 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여유 있었거든요. 네. 막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5-year treasury가 생각이 없이 채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네. 정말 신기한 케이스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오히려 이런 데 더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 네. 그것은 결국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나 안 사. 그렇죠. 자,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럼 디맨드가 줄어들죠. 줄겠죠. 네네. 팔 사람은 내놨어요. 오퍼가 안 들어오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격 낮춰야죠. 가격 낮춰야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에게는 캡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유리한 지점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데 네. 자, 지금
그 정도로 사게 되면 결국에는 파워는 재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자율, 지금 벌써부터 쏟아지죠, 기사들이. 네. 뭐냐? 2024년도 초반부터는 네.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네요. 네. 그죠? 네.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자, 지금 불안정입니까? 아닙니다. 잡혀 있죠. 네. 저 3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몇 달 전에. 네네. 자, 이제 3점대를 고수하고 있죠. 네. 자,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작년에 8%, 9%. 어쩔 수 없죠. 연준에서 움직여야 되죠. 자, 그러나 연준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자체가 얼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딜이 될 것도 깨지는 상황에 맞아요. 네. 바로 긴장하는 거죠. 네. 경제를 살려야 되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체면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막 내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네. 올해는 네. 이 정도 동결로 가다가 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 자기네들에게도 정당성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 지금 이 이자율을 만지작거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했던 정책이 맞다는 것을 프루브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뒤집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연준이 이야기했던 2%에 근접할 때까지는 체면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낮추지는 않을 것 같으나 하지만 추가로도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네. 왜냐? 자, 이렇게 이 이자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은행들도 분명히 figure out 합니다. 네. 자, 지금 저의 경험은 뭐냐? 이렇게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높였죠. 문턱을 높였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은행들이 플렉서블하게 나옵니다. 아,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론 오피서들. 네네. 자기네들도 지금 딜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죠. 저랑 기꺼이 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네고가 참 재밌습니다. 네. 셀러와 네고를 하고, 네. 이제 은행과 네고를 하는 지금 그런 참 재미있는 시점. 이제서야 실력이 나오는. 실력이 그런 나오는. 재미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는 사람들이 넘치니까 파는 사람이 갑이죠. 요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귀로 듣는 이야기가요. 은행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클로징이 예전보다 뭐 2주, 3주, 뭐 심한 데는 뭐 2달까지 늘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건 감수하고라도 기회는 잡을 수 있는 때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많은 어떤 바이어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짜증날 때도 있죠. 네. 야, 이게 뭐냐 이런.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You are not the only one. 지금 현재 모두가 네. 그런 것을 겪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미국 브로커들하고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얘기를 듣고 뭐 저야 작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뭐 이렇게 네. 나가 보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죠. 뭐 네. 인플로이 몇백 명, 몇천 명 네. 있는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 컴퍼니들과 상대를 하는데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깨지는 딜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극복해 나가는 자, 지금 클로징을 할 수 있다? 이 물건은 리스크 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 은행에서는 더블 체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잘 들으셨죠? 저희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지만 역시 기회는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준비된 분이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준비를 얼마만큼 잘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시간이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기회가 살아 숨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꼭 잡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혼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물건만 봐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요즘은 아닙니다. 이 은행에서 융자 받고 재융자 받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가지셔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필히 상담을 하셔야 된다. 저희는 당연히 안드라스 윤 대표님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저희가 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 분입니다.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뢰하시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얘기해 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